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더해서 84점 만점으로 계산이 돼요. 이거를 하나하나 뜯어 볼게요. 자, 가점 계산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뭐 50점대다, 60점대다 이렇게 되는 거는 민영아파트의 일반 공급에 점수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공급하고 공공아파트의 특별공급, 일반 공급의 점수 계산법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거는 민영아파트의 84점 만점 일반 공급만 알아볼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공공분양도 청약이 가능하고 민영아파트도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처음부터 종합저축을 들으신 분들은 둘 다 동시에 준비가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20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공공분양이 점점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분양보다 민영아파트가 좀 더 줄어든다라고 이제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 아파트, 민영아파트 일반 공급에서 총 청약 접수는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더해서 84점 만점으로 계산이 돼요. 이거를 하나하나 뜯어 볼게요. 무주택 기간 먼저 계산을 해볼까요? 1년마다 2점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대 15년이고요. 근데 무작정 2년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요.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산이에요. 내가 만 20세면 그때부터 무주택 계산이 아니라 만 30세부터 계산입니다. 그런데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혼인신고일로부터 지금까지 만 기간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만 25세 결혼했다. 현재 35세다. 라고 하면 무주택 기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집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무주택 점수 0점 없는 거고 전세전입니다. 그냥 나는 집이 있어요. 근데 배우자는 집이 없어요. 내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집이 있는 배우자로 하여금 우리 가족이 모두가 무주택이 아닌 유주택자가 인정되는 거예요. 무주택 점수 0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를 들어 부모님이 지금 60세신데 30년 동안 집이 없다가 60세 때 집을 사셨어요. 그래도 이전에 무주택 30년 기간은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 집을 하나 살 때도 내 가점이 높다, 무주택기가 없어질까, 살아있을까를 확실히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인 거예요. 자, 오늘 계약금을 받고요. 한 달 후에 잔금을 치렀어요. 잔금을 치른 일 날부터 그때부터 무주택이면 기산일 되는 겁니다.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이에요. 청약에서만 소형 저가주택은 무주택입니다. 그 기준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 충족을 해야 되는데 전용면적 60제곱 이하, 약 24평, 25평 이하죠. 그리고 공시가격 수도권 기준 1억 3천만 원 이하, 지방은 8천만 원 이하입니다. 자, 공시가격이 1억 3천이라면 시세는 한 1억 8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을 한 채만 하고 있어야지만 무주택을 인정받아요. 만약에 이런 게 두 채 있다, 무주택 아니고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청약시. 다음 가점은 부양가족수인데요. 한 사람당 5점입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 세대 분리된 배우자는 서로 인정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 부부예요. 한 분은 서울, 한 분은 부산. 근데 부산에 있는 분이 청약을 한다. 서울에 있는 배우자는 부양가족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부부는 한 몸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 간의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요. 자, 여기서 주택을 갖고 있고 갖고 없고 상관없이 부양가족은 서로 인정입니다. 무주택 기간에서 주택 여부를 계산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된 세대원인데 말 그대로 등본상 등재되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예를 들어서 태아가 있어요. 태아는 부양가족 인정일까요? 아니죠. 왜냐?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가 안 됐어요. 출생신고를 해야지 우리 가족을 인정받습니다. 태아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특별공급 때 인정받죠. 일반 공급 가점에서는 5점이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직계 존속 비속인데 존속은 뭐냐? 부모님 위로예요. 부모님, 조부모님. 비속은 자녀, 손자녀. 이렇게 위아래로 직계 존속 비속만 해당이고 옆으로 퍼진 형제 자매는 부양가족이 아니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려면 3년 이상 모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혼자녀, 출가시킨 자녀인 거죠. 결혼한 자녀는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은 이 출가시킨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 못 받아요. 자, 대신에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같이 살면은 인정받습니다. 즉 학업이나 아니면 직장생활로 같이 살다가 전입을 전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30대 이상인데 부모님의 입장에서 부양가족 5점 점수를 받으려고 다시 이 자녀를 전입을 시킵니다. 그럴 때는 1년 같이 사셔야지만 부양가족을 인정받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마지막 점수 계산인데요. 자, 총점 17점으로 계산되고요. 매년마다 1점씩 올라갑니다. 언제부터 계산이냐? 만 17세가 된 날부터입니다. 즉, 우리나라 청약 제도에서는 만 19세부터 청약이 가능한데 이 만 19세짜리가 청약을 한다라고 하면 무주택 기간도 없으니 0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2년 이상 되겠죠. 그래서 이 분의 만 19세가 된 분의 가점은 9점짜리가 되는 것이죠. 9점은 당연히 낮죠. 근데 과거 서울 한 3년 전 서울만 하더라도 9점도 당첨이 되곤 했습니다. 자, 청약통장 변경 시에도 가입기간이 유지되는 게 뭐냐면 앞서 설명드렸던 청약 저축하고 부금을 예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바꿨는데 이전의 가입기간 어떻게 되냐? 유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총 3개의 합친 점수가 84점 만점이고요. 자, 그러면 어떤 점수대가 높은 점수대냐? 현재 기준을 볼게요. 60점 이상은 이제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서울은 60점 후반이 매우 높은 점수고요. 다른 경기 지역은 60점 정도만 돼도 매우 높다고 그냥 판단이 됩니다. 광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50점대는 다소 높다라고 보이고요. 40점대는 당첨이 될까 말까 애매한 지역이 좀 많아요. 예를 들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있잖아요. 여기서는 당첨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점수대가 됩니다. 물론 서울의 기준에서는 40점대는 지금 당첨이 안 되는 구조죠. 자, 30점, 40점 이거는 싱글의 웬만한 30대 중반, 후반 나이대 있는 분들도 이 점수는 이제 먹고 가거든요. 그리고 자녀가 없어요. 딩크족이어도 30점, 40점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점수예요. 이분들은 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형 도시 있죠. 광역시나 지방 대형 도시 같은 경우는 30, 40점 좀 낮을 수 있고요. 그 외 지방 소도시는 그래도 당첨이 되는 거의 미달급 아파트이기 때문에 당첨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20점대 그 이하는 되게 낮은 점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부동산의 시장 과열 정도 그거에 따라서 청약 과열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무리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별로면 20점도 당첨이 되는 구조고요. 아무리 분양가가 높더라도 분양 시장이 과열되었다. 지금과 같은 어떤 경기, 서울이 같은 지역이다라고 하면 60점도 당첨이 안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팁 중에 하나인데 4인 가족의 최대 점수는 왜 69점일까? 앞에서 힌트가 있죠. 부양가족 점수가 보면 이렇게 4인 가족이라고 했을 때 본인 세대주 빼고는 나머지 3명이 부양가족이잖아요. 20점이에요. 그럼 만점이 84점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점수를 만점 받았을 때 부양가족에서 15점이 덜 받게 되는 구조인 거죠. 84점에서 15점 빼면 69점. 자, 부양가족 한 사람당 5점이니까 그래서 3인 가족의 최대 점수가 64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3인 가족으로 끌고 갈 거냐? 아니, 자녀만 둘 낳고 더 이상 안 낳을 거냐? 이거에 따라서 최대 가져갈 수 있는 가점, 무주택 기간과 가입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점 커트라인 보면 요즘 서울에서는 69점짜리가 많잖아요. 그 이유가 4인 가족 최대 점수인 분들이 청약을 많이 넣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딱딱 끊어요. 64점, 59점 이렇게가 커트라인이 많이 걸리고 동점자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점수가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점수가 낮아도 당첨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것이죠. 이 중에서 25%가 1주택 처분 계셨는데 정석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2년 동안 300만 원을 납입을 해야 돼요. 근데 2년 뒤에 1순위 조건 규제 지역 만들어